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 중에서 생명력과 파워순환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파워순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파워순환 철학의 실천 수단으로서 파워 5속성과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파워 5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순환 철학을 실천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파워순환 철학과 파워 5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또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생명력과 파워순환 에너지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능력, 즉 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파워순환 철학이나 파워순환 패러다임이 실천하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전한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태양은 또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은 27일 주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와 태양은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인다, 변화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스스로 변화한다, 스스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태양이 자전한다, 스스로 변한다, 스스로 움직인다. 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태양은 모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태양과 지구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의 생태계는 자생적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생한다,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주와 자연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도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와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변화함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주와 자연이 가진 생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주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주와 자연의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은 파워 순환을 유발하고 이들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파워의 속성은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5속성의 이러한 역할들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에게 작용할
파5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자연 속에 작용하는 그 파5 속성은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용할 개체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것이 아니라 타율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면은 우주와 자연 속의 파5 속성을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우주와 자연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은 자신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을 스스로 변화해서 우주와 자연의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은 이 한 우주의 생명력은 우주의 팽창을 위한 근원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아직도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변화하는 데는 무엇이 스스로 변화시키느냐? 바로 우주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은 생명력은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한다. 또한 이 활성화된 바로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의 작용할 파워 5속성의 패턴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자신의 작용할 파워 5속성의 패턴을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작용하는 그 생명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주와 자연 속의 생명력은 이들의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와 자연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우주와 자연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듯이 인간에게 이런 생명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개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인간에게 이와 같이 다양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심장은 어떠냐 하게 되면은 자율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심장은 스스로 변화하고 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심장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사람 우리가 그 호흡은 자율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호흡기에도 보면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에 작용한 이런 생명력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육체를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한 생명력, 즉 우리 정신세계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신세계에 작용하는 이런 생명력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 작용하는 이 생명력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로저스나 메슬로 같은 분들이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그 자아실현 경향성은 어떤 의미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저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강한 충동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성장 확장시키며 자율적 개발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체와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강한 충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한 충동이냐? 바로 이들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며 자율적 개발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천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마슬로우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최선이 되기 위한 동기와 성장을 위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 이야기도 결국은 보게 되면은 로저스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저스는 다시 이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이 최선을 되기 위한 내재적 동기 유발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충동이며 성장 경향성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내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인간에게 동기는 심리학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스스로 일어나는 동기고 외재적 동기는 외부에 있는 어떤 자극이나 인센티브에 서 발생하는 그런 동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재적 동기는 스스로 변화를 통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자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 변화합니다. 또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서 자발적 행동, 무엇을 자발적 행동입니까?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그러한 자발적 행동이고 성장을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실현은 무엇입니까? 메슬로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여금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최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로저스는 다시 자아실현 경향성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측면은 보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잠재적 가능성의 개발을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다 의미 있고 가치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잠재적 가능성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고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이러한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즉 내재적 동기는 자율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인간의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아실현 경향성은 유기체와 인간의 생명력이고 생존을 위한 근원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즉 유기체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근원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 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력은 우주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고 인간과 유기체에 존재하는 생명력, 그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이들의 생존을 위한 근원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한 역할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생명력으로서 파워 5속성을 활성화해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존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은 이들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정체성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속성의 패턴을 선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자연은 필연적 선택으로 파워 5속성을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연이 이와 같이 파워 5속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에 작용하는 생명력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보면은 자아실현 경향성, 인간의 생명력이죠. 따라서 이 자아실현 경향성이 바로 파워 5속성을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에 작용하는 생명력, 자아실현 경향성이나 우주 속에 있는 생명의 역할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우측에는 이 모양과 같습니다. 자,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 인간의 생명력이죠. 이런 인간의 생명력이 바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5속성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작용하는 생명력은 바로 우주의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속성의 패턴을 결정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활성화되어서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은 인간은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 완전 기능 행동은 나아가서 우리가 자아실현, 자의의지와 결합하게 되면은 완전 자아실현으로 구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봤을 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입니다.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완전 자아실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완전 기능 행동, 즉 파워 5속성의 완전 기능 행동과 완전 자아실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완전 기능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공부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난 강의에서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절에서 파워 5속성의 인간 행동에서 우리는 완전 기능 행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바 같이 완전 기능 행동은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5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 기능 행동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게 되면은 완전 기능 행동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완전 기능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게 되면은 완전 기능 행동의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능력이 일치하고 내면의 욕구와 직관을 신뢰합니다. 변화의 지속적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거나 왜곡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경험이라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을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이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을 작용해서 우리는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완전 기능 행동은 완전 자아실현과 어떤 관계냐 하게 되면은 산드라의 의견을 빌려보게 되면은 완전 자아실현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언제 노력하는 목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완전 기능은 자아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 자아실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 기능 행동을 거쳐야 하고 이 완전 기능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파워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야 되며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인간을 완전 자아실현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적 에너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설명한 바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완전 자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완전 자아실현을 가고 있는 에너지, 즉 자아실현 경향성의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완전 자아실현을 가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의문을 가지면서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로저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5의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과 자아실현 경향성의 비활성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 자아실현 경향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에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자아실현 경향성을
이야기하고 했던 로저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에 깊이 묻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며 표출되거나 개방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심리적 방어막 안에 깊이 묻혀 있어서 표출되거나 개방될 수 있는 조건, 즉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하고 이 로저스가 말하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저스의 의견을 빌려보게 되면 자아실현 경향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 존중, 글자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우리가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즉 조건 없이 긍정적 존중이란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과 믿음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동안 무조건 긍정적 존중을 받을 기회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저스가 의미는 뭐냐면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아니라 조건적 존중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실현 경향성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의미로서 메슬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활성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뭘 의미합니까?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메슬로와 로저스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나 자아실현 경향성이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지 않을 경우 활성화된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설명했습니다. 3대 세 번째 강의에서 파워 오속성과 인간 행동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파워의 비합리 조건은 뭐냐면 사회적 엔트로피고 이 사회적 엔트로피인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의 무질서가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질서될 때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 신묘 같은 파행에 의존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즉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행동은 바로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이런 겁니다. 즉 행동의 일관성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의 크기가 대등하다. 욕구가 다르면서 크기가 대등할 때 어떻게 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된 사회에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역기능의 힘에서 무효화된 겁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조건 긍정적 존중이나 자신과 접촉하는 것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에 사람이 지배될 경우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실현 경향성은 개방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의 지배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아실현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실증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5-6에 보게 되면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과 자아실현 경향성의 비활성화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표 5-1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종사한 239명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우리가 측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군에는 56명의 사람들은 보니까 1에서 네 번째 조건, 1과 네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합리 조건, 1, 2, 3, 4 조건에 모두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2군에 있는 52명, 20%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만 지배되고 있습니다. 3군의 사람들은 네 번째 조건만 지배되고 있고 4군은 1번에 4번 모두 지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작용하는 자아실현 경영 활성화 수준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1군, 즉 파워의 비합리 조건, 네 조건 모두 지배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군인 사람들요, 이들은 모두 파워의 비합리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모두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군, 2군, 3군, 4군을 통해서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지배되지 않을수록 자아실현 경향성, 즉 인간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한다. 즉 사회적 엔트로피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강의 3-2 번째 강의에 여러분과 함께 설명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 경향성의 개방 조건에서 파워 속성은 능률적이거나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엔트로피, 즉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될수록 우리는 완전 기능을 통해서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의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작용하는 이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어떻게 제거하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기회에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어디에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 안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파워의 5속성입니다. 인간에 작용하는 이 파워 5속성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심리적 방어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 보면은 그림 5-1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을 보시게 되면은 5-2는 인간의 인성 영양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인성 영양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제일 바깥쪽에 파워 5속성이 있죠. 바로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실현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우리는 인성 영양 시스템의 그 개념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인간에게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적 생명력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생명력이 활성화될 때 우리 인간은 완전 기능한 인간이 되고 또한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성 5영양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